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결의 김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노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대 개혁 중에 하나 노동개혁인데요. 지금 회계 투명성 확보를 지시를 했는데 또 이거 말고도 건설 현장 폭력 또 불법에 대해서 건폭, 그러니까 건설 현장 폭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노동개혁을 좀 강하게 주문한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갈치,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건폭, 건설 현장에 폭력 세력이 있다. 이런 거에 이제 줄인 말이라고 하는데요. 조폭하고 비슷한 거네요. 건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이 이 건폭에 대해서 따로 설명까지 했어요. 건폭이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문제를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칭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현장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건설 현장의 문제는 이른바 이제 하도급 체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간 착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랑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삼은 이른바 이제 원래비 같은 경우도 고용 불안정이랑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받는 노동자들이 좀 불가피하게 쓰는 편법적인 상황이고 그게 이제 뭐 현상이긴 하지만 좀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말하자면 이 노동조합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의 어떤 노조 때리기로 이른바 프레임을 잡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자, 이 문제 대해서는 잠시 후 2부 민주노총 대변인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하고 그거 말고도 이 건폭을 잡으면 경찰관 특진시켜준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특진자가 한 51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가운데 10분의 1에 달하는 50명을 목표로 내걸고 경찰청이 건설 현장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이제 경찰 쪽에서 자문을 하거나 경찰 쪽 인권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말에 따르면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의 특진자를 정해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게 아직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특진자 수를 미리 정한다. 그러면 강하게 수사를 하고 뭔가 과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조치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럴 문제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되고 사실 이제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짓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노조를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긍정평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에 있을 때 이 이제 화물연대와의 어떤 강한 대립 뭐 이런 과정에도 지지율이 좀 상승했던 효과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이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할 때마다 좀 이제 여론의 집중적인 어떤 조명을 받았던 효과 뭐 이런 것들과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이 3대 개혁 중에 나머지 2개의 개혁은 사실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연금이나 뭐 교육이나 노동개혁만 지금 전면에 선 모양새인데 이게 자칫 노동자를 처벌하는 노동자 처벌 만능주의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정치가 늘 이제 적이 있을 때 내부 결속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씁쓸한 현실이지만 누군가 어떤 집단, 어떤 세력을 정치적 적으로 상정을 하고 접근을 해서 좀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정치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자, 노동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어제 국회 한노위에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한노위가 열렸는데요. 막 이렇게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른바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환노위가 전체 16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9명, 정의당이 1명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표결이 이루어져서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뭐 이른바 이 노조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그리고 뭐 원청, 하청 같이 교섭 당사가 될 수 있는 그 법이 주요한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거를 퇴장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야당은 법사위가 지금 김도우 위원장 있지 예.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연될 경우에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게 국회법상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90일, 최장은 이제 그거보다 길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본회의 투표가 가능한데 본회의 투표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를 시킬 수 있다. 본회의만 오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네요. 보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면 절차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이런 발언을 어제 했고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제의라는 게 뭐냐면 다시 본회의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과반 그렇죠.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자신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거부권 행사까지 90일이면 최소한 5월 정도 돼야 입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빨라도 네. 노란봉투법이 개정안 갖는 의미 한번 짚어주실까요? 노동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노란봉투법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노란봉투라는 게 이제 예전에 월급봉투 뭐 그걸 이제 견져서 하는 말인데요. 네.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기존은 노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50억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그걸 이제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노조의 행위만 입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네. 이거를 이제 개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별들에 대한 어떤 행위 책임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줄어들 수 않겠냐 있다.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 노조 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그 기존 노동자들의 활동을 좀 제약하는 이런 도구로 악용돼 왔다 이런 비판들을 수용을 해서 제정된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입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출석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부분이죠. 주가 조작 한 톨 증거도 없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를 했을 텐데 네. 증거가 없는 거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입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수사를 좀 열심히 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던 걸로 본인이 이제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기소를 안 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구조상 주가 조작 사건을 본인도 많이 해봤는데 전주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있어도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생중계하는 화면을 봤는데 다 봤습니까? 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현장이 굉장히 시끄러웠고 국회의원들 간에도 이제 고성이 좀 오가는 장면들도 연출이 됐고요.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건 번호 133호 내사 번호인데 그거 관련해서도 금감원에서 내사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전혀 조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취임 후 이제 보고서를 본인이 보기도 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한 바가 없고 서면 조사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당시 이제 변호인단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이 안 불렀다. 네. 뭐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조사를 하면 무혐의 처분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죠. 당시에도 조사를 안 한 걸로, 그러니까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조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개되는 증거들은 뭔가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랑 배치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권오수 법정에서 나왔던 증거들도 있지만 어제 뉴스타파가 작전 세력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 보면 김건희 여사가 46% 수익을 얻었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항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작전 세력이죠. 비인베스트먼트 민모 이사랑 토로스증권의 김모 지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0년 1월 13일에 문자 메시지인데 민모 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판했다.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혹은 뭐 그 누군가의 발언을 이제 전하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근데 권 사장도 엄청 흥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46%나 수익이 났는데도 이거를 이제 왜 할인해서 넘겼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수익이 난 것을 인지했고 그 부분이 수익이 났는데 왜 팔았냐라는 거에 대해서 화까지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의 이제 내용과는 달리 이 작전 세력의 어떤 그 작업에 네. 인지하고 있었고 깊이 연루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본시장법상으로 시세 조정이나 이런 작전 행위에서 행위한 사람도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그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라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을 때는 처벌이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 문자가 오간 전날에 네. 이 11만 4천 주를 블록딜 이른바 이제 블록딜로 매도를 했는데요. 그렇죠. 블록딜이라는 건 뭐냐면 대량의 주식을 장에서 한꺼번에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묶어서 거래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계좌를 실제로 주인이 이것을 이제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는 거고 지금 이제 설명에 따르면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계좌끼리 알아서 했다는 거냐 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사건을 검찰이 해석하는 어떤 사이에 네. 굉장히 좀 큰 간극이 있다. 이게 아하. 이제 언론들의 보도로 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SBS 단독 보도 내용도 좀 눈에 띄어요. 대통령실에 계좌 활용 당했다 이런 당했다라고 주장을 네. 했었는데 그거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8만 주를 매도한 직후에 네. 통화를 한 녹음이 확보가 됐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뭐 사실 이제 이 매도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작전 세력의 어떤 작업들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서 그것을 알았을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어떤 증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무관함을 반증하는 거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게 몰랐으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그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네. 나는 주가 조작 같은 거 할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주가 조작을 할 줄 모른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검찰이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 다른 사건들의 견주어 그리고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의 흐름과 맞춰서 볼 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느냐 이런 이제 의혹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출연을 했습니다. 네. 유재일 TV. 유재일 네. 어떤 사람이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유튜브로 알려져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설명한 거에 따르면 뭐 사전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백부작도 가능하겠더라. 백부작이 가능하다. 네. 뭐 어허, 그런 대하 이제 드라마네요. 판단을 했다라고 예. 해요. 그러니까 서사시. 대서사시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제 낮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이제 공개된 내용 뭐 백부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유동규 씨가 이재명 시장과의 만남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진행된 과정 그리고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본인의 시각에서 밝히겠다 뭐 이런 입장. 자, 일부 인택인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이 나타났다. 이런 네.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예.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정치권에 선을 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입법해줄 도와줄 이제 정치인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이제 대표가 당시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타났다. 본인이 이제 먼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뜻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이재명의 사람이 됐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의형제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뭐 100회 방송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 구속이 돼 있고요. 네. 유동규 본부장은 본인 재판도 있고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방송하다 보면 멍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발언이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의 특성상 어떤 얘기를 좀 과장하거나 아하. 부풀리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검찰 측 증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다수. 검찰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기자 입장에서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이 이걸 왜 그냥 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조사할 수도 없죠. 범죄는 아니니까. 네, 뭐 어쨌든 이런 게 일반적인 피의자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일반적 피해자나 네. 증인이 지금 밖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 있다. 그 사건 관련해서. 네. 제가 검사라면 뭐 벌벌 떨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죠. 네. 그리고 어쨌든 검찰 쪽 증인으로서 핵심적인 증인인데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의 재판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을지 얼마나 좀 갈 수 있을지 좀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책임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네. 4월에 재벌권 하냐 마냐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박 구청장이 사퇴를 안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퇴를 해야 뭐 재보궐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월 5일 재보궐선거 때 용산구청장 선거를 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상 지금 공석입니다. 그런데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현재 상태라면 새로운 구청장을 뽑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박 구청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이 책임을 좀 적극적으로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렇지 않아서 장기간의 리더십 공백 사태가 유발됐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 소환 상황 아닌가요? 3분의 1 주민 소환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방법은 있는데 용산구 주민들이 주민 소환 투표를 통해서 박 구청장을 해직시키려면 취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법 취임 규정이 1년이 또 있습니다. 걸려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허. 오는 7월이 돼야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해지는데요. 예. 보궐선거는 오는 8월 안에 사유가 생긴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10월에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들에서도 박 구청장이 선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일정이 굉장히 좀 꼬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용산구청장 자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더라고요. 뭐 내년 총선에서 이거 이러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여기 있기도 하고 상징성 요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로가 이제 그런 상징성이 있지 예전에는,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용산구청장, 용산인데 용산 국회의원, 그러니까 사실 박희영 구청장이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도 용산구청이 그 이태원 그 참사 당일에 다른 문제,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 이전에 오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호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를 신경 쓰느라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얘기인데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자, 끝으로 MBC 신임 사장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사장으로 안형준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뭐 굉장히 유명한 그 현 사장이 네. 연임에 실패하고 박성재 사장입니다. 네, 박성재 사장이 실패하고 네. 이제 다른 분이 사장이 됐는데요. 새로 사장에 대한 이제 안형준 내정자는 1994년에 YTN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2001년에 MBC의 경력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방송기자연합회라고 이제 방송기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사장 후보 지원 전까지는 메가 MBC 추진단장을 맡았는데 최종 면접에서 안 사장 내정자는 공영방송을 향한 외풍을 막아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방송가도 그렇고 정말 당연히 박성재 사장이 유리할 것이다. 네, 뭐 중간에 탈락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지금 탈락이 됐는데 네. 보니까 시민 평가단 투표 이게 새롭게 도입됐는데 네. 여기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어떤 예.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인 예측을 좀 벗어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최종 후보에 이제 박성재 사장이 오르지 못했고요. 네. 투표 결과 그 그러니까 안형준 메가 MBC 추진단 부장이 허태정 그 콘텐츠 협력센터 국장을 이기고 이제 당선이 된 건데 뭐 이게 이제 뭐 절차 방식이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이제 설왕설래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왕 어쨌든 그 박성재 사장 체제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표를 뽑는다는데 3명을 지금 후보 중에 2표를 지금 준다는 게 그게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뭐 대여섯 명 됐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네. 그 부분이 뭐 결정적인 거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의 가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은 안형준 내정자도 이거 잘 안 된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박문진 그 민주당 추천 인사들 네. 사퇴해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박성재 사장도 이제 사장의 그 연임을 실패한 이후에 이제 올려서 본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마타도어들에 네. 대한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사장이 뽑혔는데 국민의힘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뽑힌 사람들 또한 그 친민주당 방송을 자행한 홍위병 노릇을 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사장을 뽑은 민주당 추천 그 박문진 위원들이 전부 사퇴해야 된다. 아하.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